세종대 국방시스템공학부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S오피서 입시분석팀 홍사명 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2021학년도 정시 관련해서 2단계 전형, 특히 서류 제출 관련해서 또 신원조사, 체력장, 신체검사, 마지막으로 이제 자소서와 면접 등 다양한 요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러분에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오피서에서는 군 관련되는 입시를 꾸준하게 진행을 해왔고 지금도 주로 비대면으로 군 관련되는 입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관학교라든지 또 일부 경찰대 그리고 또 군사학부도 있지만은 세종대는 크게 두 가지, 바로 국방시스템공학과랑 항공시스템공학과가 자리를 잡고 있고, 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원하는 그와 같은 전형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여러분에게 분석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국방시스템 공학 관련해서 공통적인 요소, 다른 대학의 군사학부랑 공통적으로 관련한 부분 거 있고, 일부 사관학교 전형에서도 요구하는 국가간 안보관을 요구를 하고 있어서 온라인 강좌 기준으로 해서 기본적인 그와 같은 그 내용들을 담아놓는 온라인 강의는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세종대 국방시스템공학과가 있어요. 그래서 세종대 기준으로 해서 역시 기본적인 내용들은 확인할 수 있는데, 실질적인 것은 모의 면접을 통해 가지고서 반드시 세종대 국방시스템공학부에 맞는 그와 같은 2단계 준비가 되어야겠습니다. 특히 국방시스템공학과는 항공시스템이 공군인 반면에 국방시스템은 해군이랑 협약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3년 의무복무 외에 추가로 4년 동안 복무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고, 그래서 7년 동안의 복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장교로서 완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기회를 주는 그런 학과인 만큼 여러분들이 세종대 국방시스템공학과 많지 않는 인원을 모집합니다. 특히 정시에서 인원이 많지 않은 만큼 최대한 잘 준비를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미래 장교가 되기 위한 꿈을 세종대 국방시스템공학과에서 가져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장교 선배로서, 그리고 또 특히 최근에 코로나로 인한 것도 있고 민간 사회의 경기가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사실은 군 관련되는 이와 같은 특화된 전공이 안정적이고 그래서 인기가 매우 높은 만큼 여러분들이 후회스럽지 않는 선택인 만큼 세종대 국방시스템공학과 최대한 노력해서 합격의 길을 가져가길 기대하겠습니다. 국방시스템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특히 준비를 좀 잘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신의 것으로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국방시스템공학부는 도대체 어떤 그와 같은 학과냐, 이런 부분이고, 학과의 성격을 제대로 모르고 이렇게 지원하는 학생들 보는데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해군과의 협약을 통해 가지고 4년간의 장학금을 지원받습니다. 사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장교로서 의무복무 3년 플러스 4년간의 이와 같은 추가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 추가 근무 기준을 적용을 해서 장학금을 이렇게 지급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7년을 근무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준비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게 첨단화되어가는 국방 무기체계 개발과 운영, 그렇죠, 개발과 운영, 이 두 가지 관련해서 군사 과학시설 분야의 전문 지식을 함양하고, 그리고서 해군 장교로서 갖춰야 될 기본 소양과 교육 관련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학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러면은 일반 다른데 군사학부 또는 사관학교랑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부분이죠. 사실은 특히 이 학과가 매력적인 이유가 공학사 학위가 일단 나옵니다. 일반 대학생과 똑같이 대학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군사훈련을 받아야 되거나 이런 부담감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일반 대학생과 동일하게 공학사 학위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해군 사관 후보생 교육 OCS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OCS 교육을
받게 되고 사관 후보생, 사후 해군 사관 후보생 교육을 수료해서 해군 소위로 임관합니다. 해군 소위는 보통 한 7급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게 돼요. 그리고 1년 근무하면 바로 중위가 되죠. 중위가 되면 6공무원에 준하는 그런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장교 생활을 하게 되고 군복무 이후 전역 했었을 때 물론 여기서 3+4년하고 추가로 자기가 근무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7년 정도 현장 근무를 하고 그리고 국가방위산업체라든지 국방 관련 연구소 이러면은 또 국방과학연구소라고 있습니다. ADD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쪽에 전문직 연구원이라든지 또 운용위원 이와 같은 쪽으로도 취업이 가능한 만큼 정말 혜택이 많은 그러한 학과고 저도 사관 후보생 장교였었습니다. 물론 저는 해군이 아니고 다른 군이었습니다만은 가졌던 그와 같은 명예, 영광 그리고 복지 혜택 충분히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만큼 내가 선택을 제대로 잘했다. 이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서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대비를 해주시면은 충분히 좋은 그와 같은 결과를 가지고 오고 그리고 선택 자체가 워낙 잘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준비할 가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느냐. 우선 여러분들이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지원 자격입니다. 모집 인원과 지원 자격인데 일단 모집 인원 먼저 보시면은 정시랑 수시가 있는데 정시는 그렇게 일단 많지가 않아요. 보시다시피 어떤 특성이 있나요? 정시에서는 남학생 11명, 여학생 1명, 그래서 12명의 소수 인원을 모집합니다. 수시에서는 28명이었기 때문에 수시의 절반 인원도 안 되는 그와 같은 인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시 2월 인원이 있으면은 지장 없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정해진 정시 인원은 지금 불과 12명에 불과하다. 이 소수 인원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이와 같은 영상을 준비를 해서 가능하면 이 12명에 들어가도록 여러분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원 자격을 보겠습니다. 지원 자격을 보시면은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일반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이면 지장 없는데 군 인사법에 걸리지 않아야 됩니다. 군 인사법 10조 2항 참고로 하시고요. 특이로운 부분 거가 있어요. 수능 최저가 있고 한국사 필수라는 사실이에요. 국수형 통합 합구입니다. 그렇게 부담스러운 등급은 아니죠. 그리고 한국사가 필수다. 그래서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학력 갖추어 주면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 중요한 여러분의 입시 관문이 기다리고 있게 됩니다. 자, 전형 요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형 요소를 보면은 1단계에서는 이유 없습니다. 정시인 만큼 무조건 수능 100%로 모집 인원의 3배수를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기본적인 학력이 세계 영역 국수형 합구고 그리고 이 학생들이 지원 가능하고 지원한 사람들 중에서 결국은 어떻게 성적순으로 끊는 거죠. 그래서 수능 성적 100%로 3배수를 선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수형 9등급이 들어가면은 지원은 할 수 있어요. 지원을 해서 자기가 3배수, 즉 12명의 3배수니까 36명 정도 안에 들어가면은 1단계 합격이 됩니다. 2단계에서는 1단계 수능 성적이 80%로 줄고 체력 검정과 면접 평가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고요. 선생님이 이제 타이틀에서 얘기했던 그러면은 신체 검사라든지 신원조회, 인성 검사 이런 부분 것은 사실은 비율로는 안 들어가요. 이거는 패스 오 페일입니다. 즉 합격, 불합격 요것만 가르고 어떤 그 자격이지 비율로 얼마로 이렇게 반영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검과 인성검사, 신원조사는 통과를 하는 거고 핵심적인 것은 체력검정이랑 면접입니다. 체력검정에서는 많이 차이가 안 날 수가 있는데 면접에서 특히 차이가 많은 만큼 면접이 최종적으로 변별력을 갖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특히 이제 전형 요소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신경 써야 될 게
불에 해당합니다만은, 즉 패스 or fail입니다만은 신체 검사 기준이에요. 그래서 신검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신장, 체력, 질병 및 심신 장애, 신체 검사 날짜도 여러분들이 또 조금 있다가 확인해 줄 테니까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되고, 2차 전형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는 다름 아닌 면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뭐다? 국가관 역사관, 이 부분입니다. 국가관 역사관과 추가로 해서 국가관과 항상 같이 한꺼번에 이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안보관입니다. 그래서 특히 선생님 강의에서는 국가관 안보관에 대해서 철저하게 여러분이 준비되어지도록 하고 있고, 특히 자소서에서도 여러분이 국가관 안보관이 어느 정도 묻어있는 그와 같은 미래 장교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품성과 태도 부분이 있어요. 외적 자세와 관련해서도 연결되고, 내적 품성, 이제 그리고 태도, 자세, 이 부분 것이 다 들어가고요. 지금까지의 성장 환경, 가족적인 성장 환경, 그리고 또 학교에서의 성장 환경, 지역사회에서의 성장 환경, 자소서에도 이 항목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표현력, 의사소통 능력이죠. 그러면서 전문 지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군 관련되는 그러면은 심도 있는 전문 지식이냐? 그건 아니고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인데, 그와 관련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자기의 견해를 어떻게 가지고 갈 수 있는지 정도의 그와 같은 지식이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면접 평가가 이루어지고, 특히 이 면접 평가는 전체 기준으로 10% 반영되기 때문에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되지만, 1단계에서 3배수를 뽑은 상태에서의 학생들은 성적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이 80%고 면접이 10%, 체력 검사가 10%인데 1단계 성적 차이가 없고요. 체력장도 다 그만합니다. 결국은 면접에서 정말 장교로서의 갖춰야 될 것을 갖췄는지를 제대로 확인하는 절차가 될 것입니다. 다음 인성검사입니다. MMPI-2 검사를 기준으로 하고, 검사 내용에서는 무려 567개 문항입니다. 솔직하게 답변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혹시나 편집증, 강박증, 우울증, 반사회성, 그 외에 10개 요소에 해당되는지, 해당되는 학생들은 어떻게 됩니까? 페일입니다. 불합격이고, 아무리 면접이나 자소서를 잘 썼다고 해서 수능 성적이 좋아도 소용이 없어요. 불합격이에요. 이제 성격적으로, 그렇죠, 인성적으로 한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패스, 통과되면은 그냥 통과로 끝이에요. 그리고 면접이 더 중요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신뢰성 없는 답변으로 처리되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에 주의해라,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점에 대해서 이 관련되는 부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 아무렇게나 답변하면 안 되느냐? 네, 큰일 납니다. 일단은 567문항, 굉장히 많은 이제 그와 같은 쭉 문항들이 있어요. 문항들인데, 예를 들어서 27번 문항에 귀하는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까? 친밀도는 어떠합니까? 라고 했을 때 매우 친밀하다, 보통이다, 안 친하다, 매우 안 친하다. 여기서 이제 이와 같은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내 친구들이랑 잘 놀고 애들이 또 나 좋아하고 이제 지장 없다. 그러면 친밀하다 또는 매우 친밀하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어요. 자, 그런데 한참 가다가 몇 번에서 250번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250번에서 이런 문항이 나옵니다. 귀하는 친척이라든지 가족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나요? 네, 매우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절대 아니다. 이와 같은 것이 있으면은, 사실은 여기서 친구와의 친밀도가 매우 친하다, 친밀하다라고 답변했던 학생은 당연히 250번에서 여러분 나이 때 친척, 친구 말고 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친구 말고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답이 매우 친하게 지내냐,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와 같이 이와 같이 연결돼야 됩니다. 특정 번호들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두 항목의 상관계수값을 구합니다. 이 상관계수를 로우라고 하는데 로우 27번과 로우 250번 문항의 correlation coefficient 상관계수를 구해가지고 어느 정도 임계치 미만이면은 이 학생의 정체성이 이상한 거고 또 아무렇게나 막 답변을 했거나 아니면은 혼란스러운 부분이죠.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이런 학생들은 사실은 군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페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67문항 많지만은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답변을 해서 이와 같은 상관계수 값이 제대로 나오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전체 인성검사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과정을 신경 쓸 거 없고 그냥 인성검사에 맞게 성실하게 일관된 표현으로 이렇게 가야 되고 인성문항 중에 타당도 척도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선생님이 얘기하는 그와 같은 상관계수 값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걸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답변을 끌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항목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항목은 이제 체력 검정이에요. 체력 검정은 10%가 달려져 있죠. 일부 다른데 군사학과에서는 이번에 코로나로 체력 검사를 취소했습니다. 세종도에서도 혹시 취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지를 잘 보고 지금까지는 예정대로 체력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체력 검사가 취소되면은 면접이 더 중요하게 돼. 그래서 일단은 체력 검사는 유지가 된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고요. 전형 일정과 관련해서 1월 8일 금요일 바로 오늘서부터 원서 접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영상을 오늘 준비를 시작하게 된 이유로 원서 접수가 다음 주 월요일까지 계속되니까 제대로 접수 잘 해주시고요. 특히 여러분들은 뭐에 바로 신원조사 구비서류 인터넷 제출 요 부분이 있어요. 서류 제출이랑. 그래서 당장 자소서가 이제 급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자소서 내줘야 되니까. 그래서 1월 8일서부터 오늘서부터 원서 접수하면서 바로 다음 주 화요일까지 원서 접수에다가 플러스 1일 하루를 더 주고 있으니까 잘 준비를 해야 되고 특히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인터넷 체계에 접속해서 신원조사 구비서류를 제대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제출 안 되면은 신원조사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신원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갖는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불합격 되겠죠. 그래서 이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어떻게 접속해서 지원하는지는 또 잠시 후에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 합격이 1월 14일 날 있고요. 1월 14일 이후에 이제 2단계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체력장 그리고 면접 절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종 합격자는 2월 5일 날 발표되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들 일단은 오늘 원서 접수한 학생들은 바로 서류 제출 그리고 신원조사 준비를 해야 되고 특히 서류에 있어서 자소서 제대로 역사관, 안보관 그리고 국가관이 잡힌 그와 같은 내용으로 잘 구성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서류 관련해 가지고서 확인 드리면은 우선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으로 제공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바로 입학처 홈페이지 양식을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구별해야 될 것이 일반 자소서가 있습니다. 대교협에서 얘기하는 거. 그거와 별도로 군에서 요구하는 면접용 자소서가 있어요. 그래서 군에서 요구하는 것은 성장 환경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국가관 안보관 미래의 비전과 포부 이와 같은 국방과학연구소 ADD에서 공통으로 만들어낸 그와 같은 자소서도 있으니까 일단 양식을 여러분들이 잘 확인을 해서 거기에 맞는 내용으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물론 S오피서에서는 자소서 과정을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그 다음에 고등학교 학교생활 출력물 한 부 반드시 오프라인 출력물로 받아서 우편으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초본 많은 서류들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서류 보시면은 인터넷 제출 서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제출 서류 보시면은 첫 번째 자소서, 신원진술서, 그 다음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어디로 안보지원사령부 그렇죠. 예전에 기무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신원진술서라든지 이와 같은 안보지원사령부 홈페이지 괜히 두려워하는데 예전에 기무사니까 아무래도 뭐 좀 부담스럽죠.
여러분들이 김일성 주체 사상에 심취되어 있거나 뭐 그러지 않으면은 지장 없어요. 예전에 연좌제라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뭐 북한에 동조한 경력이 있거나 그러면은 불합격시켰는데 지금은 자신이 중요한 거지 부모와의 관련 그와 같은 연좌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자신의 솔직한 그와 같은 신원에 대해서 진술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조회서, 기본증명서. 그래서 주로 이제 주민센터에서 발행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병적기록표 있는데 미필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병적증명서 기준입니다. 여학생 지원자 역시 병적증명서 기준으로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내용을 확인을 여러분들이 꼭 잘 해서 어떻게 제출을 한다 하는 부분이죠. 다름 아닌 등기우편으로 이제 발송을 해야 되는 것이 있고 발송 봉투를 잘 출력을 해가지고서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도착분 기준이 1월 12일입니다. 이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서류를 제대로 잘 제출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다음 전형 일정 부분 것에 대해서 아까 전달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전형 일정 잘 챙겨서 아무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출 서류 부분 것에 자세한 안내 이제 전달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 거 전형 요소에 있어서 이와 같이 수능 100% 합격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는 부분인데 1단계 넣고서 뭐까지 서류 부분 것도 제출하고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본인이 수능 성적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9등급이 되면은 지원을 하고 1단계 서류 제대로 잘 갖춰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관련해 가지고서 특히 이제 이와 같은 1단계 서류에 있어서 자소서 준비라든지 그리고 또 2단계 특히 면접 대비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정시 수험생들 많이 있습니다. 수시 수험생들은 생활기록부를 봐도 자기가 군 관련되는 활동도 많고 그리고 또 군 적성에 맞는 학생들이 있고 자소서도 어느 정도 체계가 좀 잡혀져 있는데 정시하는 학생들은 사실은 준비 안 된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수능 준비에 몰두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신의 적성 관련되는 진로 탐색이라든지 진로 희망사항도 전혀 다를 수가 있고 이 부분 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자소서에 그리고 면접에서 녹여내느냐가 결국은 핵심적인 요소고 이런 부분 것을 위해서 S오피서에서는 전 강의실을 다 비대면 온라인 언택 기준으로 해서 준비를 해왔고 많은 학생들이 물론 오프라인에 와서 면접 대비를 받는 학생들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오프라인 와서 받고 싶은 학생은 받는데 거리라든지 뭐 코로나 위험 때문에 부담스러운 학생들은 본인만의 공간에서 차분하게 준비한 상태에서 줌 접속을 하고 그리고 여기 담당 교관들이랑 모의 면접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세종대 국방시스템공학과에서 원하는 인재에 맞는지 그리고 제대로 답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갈 수 있는지 여부를 S오피서의 협력학원인 S플러스 아카데미에서 여러분들에게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고 있는 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세종대 국방시스템공학부 최종 합격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세종대 국방시스템공학과 정시 2차 전형 대비 기준으로 전달드렸습니다.